헬스장에 가면 하체 운동보다는 상체 운동 위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심히 지켜보면 상체는 역삼각형에 가슴, 등, 어깨, 근육은 살아있지만 하체는 많이 부족한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죠. 적지 않게 이런 몸의 유형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당연히 하체 운동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으쌰TV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왜 상체 운동을 열심히 하지만 하체 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 주변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상체는 운동을 하면 그래도 바로 반응을 하고 옷을 입어도 티가 많이 나니까 상체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체는 보디빌더의 몸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옷을 입으면 티가 안 난다는 것이죠. 다른 답변은 하체 운동이 어렵고 힘들고 특히 어떤 자세가 옳은 자세인지 세트 수는 어떻게 설정하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하체 운동의 자세, 세트 수를 어떻게 설정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하체 운동 3가지만 열심히 하신다면 남성 호르몬 분비를 더욱더 촉진시켜 모두가 부러워하는 몸을 만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체 운동의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스쿼트입니다. 스쿼트는 헬스 초보부터 오랫동안 운동을 하셨던 분이라면 스쿼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신가요? 헬스장에서 스쿼트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무거운 무게를 들어 올려도 자세가 정말 맞게 들어 올리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즉 자극을 못 느끼고 다른 부위로 들어 올리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이죠. 우리들은 파워리프팅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세트를 수행할 때 긴장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건 스쿼트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에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무게를 잘못 설정하여 내려가는 게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올라온 상태에서 쉬고 계시는 분들이 많죠. 이때 관절에 큰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무게를 다시 설정하고 자극을 먼저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쿼트는 정말 좋은 운동입니다. 많은 근육을 사용하는 복합 운동으로서 하체 운동의 루틴에 넣는다면 하체 근육의 힘뿐만 아니라 칼로리 연소를 많이 시켜 멋진 몸매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스쿼트를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다리 넓이는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리 넓이는 사람 체형이나 목적 그리고 운동 경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하체 운동을 처음 하신 초보자분이라면 다리의 넓이는 어깨 넓이 또는 어깨 넓이보다 살짝 더 벌리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발끝은 일자보다는 살짝 바깥으로 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가 준비되었다면 가슴을 열어주고 복압에 팍 힘을 줍니다. 준비 자세가 되었다면 고관절을 접어주며 아래로 내려와 줍니다. 그리고 수직으로 다시 들어 올립니다. 이때 가끔 발바닥 앞부분에 힘이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발바닥의 힘은 앞부분이 아닌 뒷부분에 힘을 들어가며 밀어주는 느낌으로 운동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자극은 더욱 잘 오실 겁니다. 스쿼트를 할 때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복압에 힘을 주는 것은 부상 방지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스쿼트를 하실 때 호흡은 복압에 힘을 주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 상태에서 내쉬는 것이 가장 안전적인 호흡입니다. 그리고 가끔 무릎이 발끝을 나가면 안 된다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자세가 잘못되었거나 또는 자세는 정확하지만 신체적인 구조가 달라 나갈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쿼트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20개를 할 수 있는 무게로 워밍업을 해주시고 본 세트는 10회에서 15회 3세트, 8에서 10회 2세트를 할 수 있는 무게로 차근차근 운동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 빈 바가 무겁다면 맨몸으로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하체 종목은 레그컬입니다. 레그컬은 햄스트링 고립 운동으로 보통 마지막 후반부에 진행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후반부에 레그컬을 진행하게 되면 힘도 많이 빠진 상태이고 다른 근육에 힘이 들어가 햄스트링에 집중을 못하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레그컬은 앞에서 설명해드린 스쿼트와 순서를 바꿔주시면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서로 번갈아서 첫 운동으로 가져가 주시면 좋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레그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스쿼트가 하체에 빠질 수 없는 운동이라면 레그컬은 하체 운동에서 초중급자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운동입니다. 그리고 레그컬은 워밍업 운동으로 진행해 주시면 혈액을 공급해서 하체 운동을 하는데 보다 안정적이고 편안한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레그컬의 종류에는 엎드려서 하는 라잉 레그컬과 앉아서 하는 시트 레그컬이 있는데 둘 다 좋은 운동기구이고 햄스트링을 자극하는데 큰 차이는 없으니 헬스장에 있는 운동기구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레그컬을 할 때는 골반, 무릎, 발등이 일직선에 오게 세팅을 해야 하며 절대로 반동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반동을 사용하게 되면 자극이 제대로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릎 등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레그컬은 1, 2세트 워밍업을 해주시고 15회 할 수 있는 무게로 3세트,
8에서 10회 할 수 있는 무게로 2세트, 총 5세트를 수행해 주시면 되십니다. 이때 세트 간 쉬는 시간은 40초에서 1분 내외로 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하체 종목은 레그 프레스입니다. 레그 프레스 운동은 레그 컬과 마찬가지로 머신을 사용하는 운동입니다. 레그 프레스는 대퇴사두근과 대둔근을 중심으로 타격을 주기 때문에 근육량을 확실히 늘릴 수 있는 대표적인 하체 운동입니다. 특히 헬스장에 가면 몸이 좋다는 분들은 스쿼트와 레그 프레스를 적절하게 조합하여 탄탄한 하체를 만들죠. 그만큼 중요한 운동입니다. 레그 프레스는 대퇴사두근, 대둔근 등 큰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중량을 많이 칠 수 있지만 우리는 중량보다는 자극을 잘 느끼는 것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레그 프레스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스쿼트처럼 다리를 다 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레그 프레스는 다리가 다 펴지는 직전까지만 펴주시고 근육의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끔 엉덩이와 등 부분이 등받이에서 떨어지는 분들이 있는데 이럴 경우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고, 만약 등과 엉덩이 부분이 등받이에서 떨어지는 경우 가동 범위에서 벗어났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가동 범위를 더 적게 가져가 주시고 점차 늘려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레그 프레스의 경우 현재 다니시고 있는 헬스장의 운동기구의 브랜드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원판을 띄우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히 연습을 하시고 안전핀 등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레그 프레스는 8에서 10회 할 수 있는 무게로 5세트를 수행해줍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헬스 초보자분들이 하체 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은 하체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하체 운동 방법도 알게 되었죠. 하체가 좋아야 상체도 좋아지는 법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배운 이 세 가지 하체 운동을 기초로 삼아서 하체 운동을 점차 늘려 나가신다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몸을 분명히 만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보다 좋은 운동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런 영상이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으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